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청천 저희가 오늘은 단촐하게 둘이서 시작을 하는데요. 신 차장 그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재작년부터 네. 여러분 통일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산에서 기차 타고 서울을 거쳐서 평양을 거쳐서 모스크바를 거쳐서 베를린까지. 기차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좌파 매체에서 모두 다 이 환상을 팔았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 언제적 얘기를 지금 이렇게 감상주의에 빠져가고 무슨 기차 여행 따위를 얘기를 하냐. 얘들은 아직도 이렇게 낭만을 팔고 있나? 혹은 얘들은 참 간교하게 낭만을 팔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냥 환상팔이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거대한 플랜을 갖고 움직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좋은 얘기잖아요. 좋은 얘기지. 기차 타고 어. 유럽까지. 어. 이제 드디어 이제 유럽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차 타고. 근데 정말 그 얘기를 기차 여행 이 컨셉이 아, 나오는 예, 것이 예. 결국은요 대북 제재 유엔의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뚫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에요. 네. 지금 이제 대북 제재를 뚫을 수 있는 게 네. 이제 기차 타고 유럽까지. 네, 저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큰 플랜을 가동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 예. 북한이 얼마 전에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기 불과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대북 통지문 한 민간 단체가 네. 북한에다가 보내는 통지문, 대북 통지문을 통일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니까 북한 여행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북한 원산 갈마 국제 관광지구에 우리 국민 1만 명을 보내겠다. 이게 원래는 저기 4.27 판문점 선언 기념을 해가지고 네. 4월달에 보내려고 했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늦춰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통지문을 전달했는데 이 단체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한한상 전 부총리가 고문이고 네, 배우 문성근, 네. 영화 감독 김조광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희성 씨, 영화 배우 좌파 연예인으로 유명한 MBC에서 지금 시사 프로 진행하고 있잖아. 그 저기 주진우하고 같이 네. 스트레이트 진행을 예. 했죠. 방은진 영화 배우이자 감독인데 뭐 스크린 쿼터 네. 사수 뭐 이런 운동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강신일 배우도 꽤나 진보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던 사람이고 그리고 김조광수. 김조광수 씨는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했고 국내에서 1호로 아마 그 동성간 결혼 남성과 남성이 네. 결혼하는 동성간 결혼식을 공개적으로 올렸던 사람이고 신동엽 시인의 아들 김좌수 교수 그 다음에 김태환 인천사랑병원장 또 여기 하나 주목해야 될 게 한명수 세중 해운. 해운 대표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나 영화계 네.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영화 쪽 사람들이 많고 예. 영화계에 다들 알고 있는 이 진보 쪽 인사들 구독자분들은 야 그게 무슨 진보냐 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참 현명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북한 이 엄중한 시국에 네. 물론 4월 달은 좀 달랐을지 모르지만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춰서 뭐 북한 여행하게 해달라. 네. 이게 영화판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일단 눈길을 끌고. 저는 영화계 사람들이 참 머리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를 팔지는 않아. 이런 환상을 파는 거지. 이게 같이 그러니까 여행 환상을 갑시다. 예. 같이 여행 갑시다. 소박하게 그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이름도 평화여행 2020이잖아요. 요거를 전체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김준기 씨잖아요. 영화배우 김준기 씨는 사실 서울대가 낳은 운동권 배우로 대표적인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김준기 씨는 어떤 분이냐면 1988년 3월 네. 그 서울대 총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준기가 남북 청년학생 그 회담 이걸 제안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그 회담도 불발이 됐고 그리고 김준기 씨가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지도 않았어요. 않았지만 이게 그 전까지 남쪽 학생과 북쪽 학생들이 만난다는 거를 생각도 못 하고 있을 때 맞아. 그런 제안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상상력의 벽을 허무는 그런 맞아요. 최초 역할을 했고 맞아. 그게 그 다음에 남북 학생 청년 축전으로까지 네. 연결된 그런 이제 학생 운동사에서 그런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80년대, 88년, 89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사파 NL들이 예. 기세를 잡으면서 북에 대한 환상을 엄청나게 그쵸. 일으키거든. 그 시절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 같아요. 시발점에 지금 김준기 씨의 이 구호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예, 대학교 때 청년 시절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를
했는데 지금 30년 만에 구현하고 있는 거지. 또 다시 가자 북으로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가자 예. 북으로 하는 거지. 10,000명을 가자 북으로를 하겠다는데 야. 여기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 여기가 가겠다는 데가 원산 갈마지구, 양덕 온천 문화휴양지, 삼지연 지구 등을 2박 3일 내지 3박 4일 가는데 회비가 100만 원이라는 거라. 그것도 왜 100만 원이냐 했더니 남한에 이렇게 100만 원을 내고서도 가고 싶은 사람이 줄 섰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북한을 설득하고 싶다. 뭐 이런 어딩을 했더라고. 자, 원산 갈마, 그다음에 양덕 온천, 삼지연. 야. 이거 다 뭔지 알아? 저 원산 갈만 알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저기 그 김정은이 코로나 때문에 잠적했을 때 네. 그때도 원산 갈마지구에 가 있을 거다. 그런 말 많았잖아요. 맞아. 자, 양덕 온천은 어떤 데냐면 이 김정은이 온천물에다 계란 삶고 있는 사진을 북한 조선중앙통신인가에서 막 뿌린 적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검색이 되는데 현장에 가서 현장 지도를 이게 지금 5번이나 갔다는 거라. 김정은이 와서 이 온천물이 뜨거우니까 계란을 삶아서 팔아보라고 했나 봐. 그래갖고 오. 김정은의 지도하에 온천물에다 계란을 17분 담그면 맛있는 계란이 나오더라 해갖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는 데거든요. 삼지연 뭐냐? 그 김일성 가문의 뿌리가 되는 동네다라고 하는 거잖아. 혁명유적지잖아요. 혁명유적지. 예. 따지자면 북한의 어떤 정권 홍보하는 도시잖아요. 그리고 세 군데 공통점은 김정은의 치적. 그러니까 관광 자원을 잘 개발해 보라고 해가지고 그치. 원산 갈마지구에 네. 해외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비행장도 만들고. 그리고 삼지연 그리고 이렇게 아마 온천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김정은식 신도시들에 네. 쫙 가보자는 거 아니 아니야?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남한에서 1만 명이 왔다 그러면 북한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에서 홍보하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발한 이곳에 남한의 인민들이 와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 야 수령님 짱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세종해운의 이 대표 케이스를 보면서 이게 간단치 않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발기인 중에 네. 이 세종해운 사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뭐 인천 아까 사랑병원장도 들어가 계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한명수 대표예요. 세종대학교 다닐 때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당시가 전대협 3기 예. 시절이고요. 예. 그리고 학교를 한 번 더 갔습니다. 푸단대학교. 푸단대학교는 복단대학교 상하이에 있습니다. 푸단대학교 경제경영대학원 총동문회 회장도 하셨네요. 자, 요 한명수 대표 인터뷰를 보면은 2018년에 이런 대목이 납니다. 한 대표는 특히 2018년은 남북 정상회담의 해로서 한반도의 평화가 새롭게 시작된 것과 관련 남북 간 경제 통합을 위한 길에서 해운 물류의 통합도 중요해질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남측이 하지 못하는 부가가치 사업, 즉 오가닉, 무농약 등 바이오 산업으로 북측의 특화 발전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때는 바이오 물류도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 논리를 앞세운 값싼 노동력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 자, 2018년으로 시계를 좀 되돌려 가볼게요. 예. 뭐 하노이 회담, 남북 정상회담 평양 판문점도 그리고 있었고. 이제 이어서 북한이 어떤 모습으로 개방을 할 거냐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왔어요. 예. 북한이 개방되는 길은 사실은 북한은 지금 산업이 뭐 거의 초토화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저임금 노동자를 쓰는 길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개성공단 모델이 그거죠. 맞습니다. 예. 결국은 그게 이제 중국 모델이자 베트남 모델이잖아요. 예. 그런데 한국의 주사파 운동권들이 과거에 중국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갔어요. 알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거의 북한을 오가며 북한과 정서를 굉장히 많이 교류를 하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랬던 유랑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 무렵에 중국에서 유랑 생활을 했던 NL계들이 대거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정부가 막았기 때문에 북한을 너무 자주 들락거려서 한국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예. 그 NL 주사파들이 꽤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들어온 주사파들 중에 일부가 했던 일이 뭐냐. 북한을 스마트 그리드 시티로 만들겠다.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평양 같은 데 하나를 도로 뭐 통신 네. 최첨단 통신을 넣는 통신망이 거는 물론이고 제일 먼저 깔려야 되죠. 통신망을 넣고 자동차 길은 쭉 다니면서 자동차가 달리는 순간 전기차가 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신과 전기를
완전히 계획적으로 집어넣으면 그 도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신도시가 되는데 이거는 아이디어 좋네. 서구에선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왜냐하면 못하죠. 개인 재산권을 침해해야 되거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파리나 런던 같은 데는요, 그 건물 하나하나, 거리 하나하나가 문화유산이에요. 그래서 못해. 그거 파서 못해요. 근데 북한은 이게 가능한 게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진발해서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망명했던 주사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꽤 많은 바이오 기업을 접촉을 하면서 주장을 했던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스마트 시티가 되고 나면 거기에서 이루어질 사업은 줄기세포 사업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뭐 예를 들어 줄기세포 그렇죠. 못하죠. 네. 그래서 바이오 산업이 거기서 굉장히 주요한 주축이 될 것이니까 당신들은 빨리 북한으로 가시오라고 협조를 구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야, 저는 그 얘기를 제가 2년 전에 관련자한테서 들었었는데 그 얘기와 지금 이 한명수 씨가 얘기하는 바이오 남북한이 교류를 하면 예. 바이오 물류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딱 얘기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딱 지금. 맞아 떨어져서 제가 그 당시에 취재했었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폭넓게 이게 퍼진 얘기구나라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 그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드론 하나도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안면 인식 기술, 바이오 기술 이런 네. 것들, 게놈 유전자 분석 네. 이런 것들 정말 안 돼요. 다 안 근데 되지. 전 세계에서 있잖아요. 네. 그거 제일 잘하는 데가 중국이에요. 중국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인간 유전자 분석까지 다 해요 지금. 네. 근데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이에요. 북한이지. 북한은 기술력이 없는데 남한 기술 가져다가 북한에다 그거 해주자는 거네요. 발상이 이걸 혁신적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북한을 이렇게 운동권이 원래 혁신적이야. 결과적으로 뭐냐면 스마트 시티 개발해 놓으면은 그렇게 컨트롤하기 좋은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북한 정권 차원에서도 빅브라더 되는 거지. 빅브라더 되는 거죠. 네.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런데요, 이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안에서 뭐 전기차가 돌아다니고 예. 하지만 그 전에 철도가 놓여야 돼요. 그 안에서만 고립되지 않으려면 네. 철도가 놓여서 예. 제대로 연결이 돼야죠. 진보 정권의 대북 정책에 초석을 놓은 어떤 분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여행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행이 중요하다. 지금 북한이 예. 유엔 제재에 막혀서 아무것도 지금 할 게 없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줄 수 있는 거는 철도 사업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철도가 있고 남한에 있는 거를 중간에 끊어지는 거를 잇는 사업 있잖아요. 북한에. 예, 예. 그거는 유엔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요. 정말 이 유엔 제재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양반이 말하는 우리가 유일하게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철도를 놓아주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하고 중국, 한국하고 러시아가 네. 철도를 잇는 사업이지 네. 북한을 돕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 철도는 북한을 지나가야 되지만 그리고 우리 돈으로 거기다가 철도를 깔겠지만 그것은 대북 지원이 북한을 아니다. 대북 지원이 아니니까 네. 제재 대상이 네. 기가 막힌 묘수인데 도대체 얼마나 이 대북 제재를 연구를 네. 해야지 이런 묘수가 나오나요? 네. 그 사람들은 맞아. 다 계획이 다 있군요. 계획이 다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물론 이 한 분 한 분이 여기 들어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그런 뭐 큰 플랜을 갖고 예. 이거를 계획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이 사람들은 북한 주민 만나고 싶어. 우리 민족끼리 뭐 얼싸안고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럴 수 있죠. 낭만적이에요. 그런데 이 정서 위에는 북한이 핵을 가진 것 때문에 전 세계가 나서서 유엔 제재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 결의안을 무력화시키면서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꼼수를 찾는 저는 플랜이 가동되고 있다고 봅니다. 꼼수라고 했는데 이를 추진하신 분들은 묘수라고 생각하겠군요. 꼼수냐 묘수냐 뭐 묘수. 보는 사람 예. 마음대로인 걸로. 거기에 이 스마트 시티, 바이오 개발, 예. R&D 뭐 예. 생산 기지 건설 더 이분은 바이오 물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저도 인터뷰를 보니 이분이 뜬금없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남북 간 경제 통합을 위한 기회에서 해운 물류 통합도 중요해질 것이다. 남쪽이 하지 못하는 사업, 부가가치 사업, 오가닉 등 바이오 사업으로 북쪽의 발전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이때는 바이오 물류도 함께 가야 한다. 이분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큰 플랜을 알고 있다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런 분이 지금 평화여행 2020에도 발기인으로 지금 참여하신다는 거죠. 네, 참여를 하고 있는 건데 북한에서 막말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도 가자 북으로를 외치고 있는데 네. 그게 어떤 단순한 청년 시절에 품었던 통일에 대한 열정
하나된 조국에 대한 어떤 뭐 미래상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저의 뇌피셜일 수도 있고 저의 취재력의 한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 전혀 틀린 거일 수도 있죠. 저한테 정보를 얘기해 준 사람이 네. 전혀 헛된 얘기를 해줬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이럴 뭐 가능성, 개연성도 아직도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